여러분, 대한민국의 부도 위험이 5년 만에 가장 높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지표상으로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5년물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의 쉽게 말하면 CDS 프리미엄입니다. CDS라는 게 신용 부도 스와프란 뜻이거든요. 여기에 프리미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어떤 부도의 지표가 정해지는데 프리미엄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나라의 부도 위험은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프리미엄이 무려 70점 BP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BP라는 것은요 1BP가 0.01%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70점 BP는요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2017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2017년 11월 14일 날은요 70.7 BP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위험이 커지는지 여러분도 짐작이 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2017년 11월 14일 이후 최고예요. 근래에 우리가 위기라고 이야기했던 게 2020년 3월이잖아요. 그러면 2020년 3월보다도 지금 CDS 프리미엄은 더 높다는 겁니다. 신용 부도 스와프는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70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이것은 어쩌면요 우리 국가에 대한 어떤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의 CDS 프리미엄은요 낮습니다. 우리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28.8 BP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31.02 BP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27.1 BP입니다. 이거보다는 2배 이상 높지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위험이 점점 커지는 것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우리 기업들의 이 신용 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은요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67.83 BP고요. 현대자동차는 74.94 BP입니다. 대기업들도 좀 비슷하게 신용 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나타나고 있다. CDS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두고 경제 곳곳에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지표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지표예요. 이게 섣불리 말입니다. 막 폭등하거나 또 폭락하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폭락하거나 폭등을 하면 그 나라 어떤 경제 전체가 불안하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국가 경제라는 게 규모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뭐 폭등하거나 폭락하지는 않는데 지금 70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돼요. 대외 신인도가. CDS 프리미엄이 70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지금 솔직히 떨어지고 있느냐. 이것은요. 당장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채권 대위기 이게 아마 첫 번째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신용 스프레드라고 이야기하나요? 쉽게 말하면 국고채하고요. 회사채하고 금리 차이를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게 11월 1일 기준으로 1.418까지 올라가요. 418까지. 그만큼 말입니다. 신용 스프레드가 크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국고채를 사고 회사채를 안 산다는 거예요. 회사채를 안 사면 기업에 대한 어떤 위험이 그만큼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예, 기업에 대한 위험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CDS 프리미엄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신용 스프레드가 높아지는 것도 문제거든요. 10월 1일만 하더라도 1.094였습니다. 10월 11일. 그러니까 딱 2주 만에 지금 1.418까지 올라갔으니 뭐 심각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채권 대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그만큼 지금 해외의 어떤 대한민국에 대한 시각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신용위기는 결국 채권위기를 가져왔고요. 채권위기는 앞으로 잘 막아내지 않으면 이게 CDS 프리미엄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충격은 우리 경제에 더 커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충격이죠. 왜냐하면요. 미국이 아마 11월 3일 새벽 한 3시쯤 되면 0.75%를 올릴 거예요. 0.75%를 올리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4%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고요. 채권의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고채의 금리도 올라가겠지만 회사채의 금리도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부도에 대한 위험은 더 커지겠죠.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미국은 4번째 4연속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 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하니 시장의 어떤 충격은 클 거고 시장의 충격은요 결국 회사의 자금 조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진짜 나빠진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 경제 말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3분기에 3.9%라는 시장의 전망치 3.5%보다는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3.9%라는 수치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중국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말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5.5% 성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3.5%나 3.9% 3점 중후반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도 어려워지거든요. 당장 뭐 수출에 대한 영향을 엄청나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30%예요. 30%. 직접 수출하는 게 뭐 한 23%에서 25% 되고요. 홍콩을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게 한 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충격 오겠죠? 중국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지는 만큼 우리 경제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굉장히 막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기업들의 부도 위험이 커지면 많은 기업들이 지금 어려워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말입니다. 국가 부도의 위험도 그만큼 지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이다. 물론 지금 중국의 CDS 프리미엄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말입니다. 국가 부도의 위험은 점점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이때보다는 좀 낮아요. 아직.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의 위기 때보다는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잖아요. 70이면. 코로나19의 위기 때가 56.09였으니까 그때보다 이게 낮은 것도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진짜 많이 올라갔을 때는요. 진짜 많이 올라갔을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699bp까지 올라갔습니다.
699bp. 699bp는 금융위기가 터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는. 예. 2011년에 예. 남유럽 재정위기 때도 94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보다는 아니지만 이게 언제 커질지 모른다. 채권의 위기가 더 커지거나 미국의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의 속도를 높인다든가 중국의 경제가 더 빠르게 무너지면 우리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아직까지 최악은 아니다. 예, 그렇게는 이야기해요. 그러나 5년 만에 국가 부도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사실은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반드시 우리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요 늘 말씀을 드리다시피 현금을 쌓아가는 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부도 위험이 커진다는 건 우리 경제의 불안감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니까 늘 불안에 대한 대비책 또 이게 경제 위기에 대한 대비책 반드시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